공동주택 회계의 목적은 관리비의 적정 부과인데요. 관리비의 적정 부과인데요. 공동주택 회계에서 회계가 하는 역할이 관리비를 모으는 것이고 부과는 공동주택만의 특징입니다. 자, 근데 회계에서 관리비를 모으는 것과 부과는 연결된 업무는 아니고요. 자, 공동주택에게는 매월마다 관리비를 모으고 부과는 관리비 부과 명세서라는 장부에 근거해서 관리비 부과 명세서대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관리비 부과 명세서란 장부를 작성할 때 회계 처리한 것을 모아서 작성하는 방법이 정산제 부과. 말하자면 부과를 하는 부과의 방법이 정산제 부과이고 회계 처리한 관리 비용을 모아서 그죠? 부과하는 방법이 정산제 부과이고 정산제 부과를 했을 때에는 자, 결과적으로 회계에서 모은 관리 비용과 부과한 관리비 수익이 관리 수익이 매달 갖게 되죠. 그래서 매달의 관리 총이익은 0이 됩니다. 자, 근데 국토부는 관리비의 적정 부과를 얘기하면서 균등 부과의 의미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균등 부과죠. 우리가 정산제 부과라는 것은 관리사무소가 쓴 돈을 다음 달에 부과하는 구조인데 관리비라는 것이 일반 국민들이 매달 규칙적으로 내야 하는 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돈이 매달 들쑥날쑥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요, 만약에 우리가 관리비를 부과할 때 매달 같은 금액을 부과하고자 하는 게 부과해라 하는 것이 국토부 입장이죠. 그러면 부과의 방법이 정산제, 쓴 돈 말고 그죠? 우리가 매달 작성하게 되는 예산에 근거해서 예산대로 부과를 하는 방법이 예산제 부과입니다. 예산제 부과를 했을 경우에는 매달의 관리 비용과 관리 수익은 같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 이거는 연간 회계기간 단위로는 같게 만들어라. 회계기간 단위로는 관리총을 0으로 만들어라는 게 예산제 부과인데요. 우리가 이제 뭐냐면 자, 말하자면 정산제와 예산제는 부과의 방법인 거죠. 그리고 각각의 공동주택이 어떤 방법으로 부과할 것인지는 각각의 항목별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정산제 부과를 하면서도 특정 항목에 관해서는 예산제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정산제 부과의 경우에 대부분의 관리 비용은 매달 같잖아요. 매달 거의 뭐 유사합니다. 같지만 그 중에 하나, 수선 유지비 항목은 우리가 수선 유지비 항목은 좀 다르다. 수선 유지비, 부가의 수선 유지비는 회계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 수선비, 장기 수선 계획과 관련 없는 공사비, 그죠? 외부에 이 공사를 맡겼을 경우에는 맡겼는 비용, 위탁 비용, 그리고 아파트가 자체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재료비, 인건비 이런 비용을 수선비라고 회계 처리하죠. 수선비. 그리고 공용시설을 매달 규칙적으로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 들었는 돈, 전기안전을 맡긴다든지 처방안전을 맡겼을 때의 매달의 관리 비용은 우리 시설 유지비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고 일상적인 건축물의 3년, 4년, 5년 단위의 정기적인 점검은 안전점검비. 그죠? 그리고 재해 예방을 위한 비용은 재해 예방비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는데 이 계정은 부과할 때는 수선 유지비 항목으로 부과한다. 일반적으로 정산제 부과를 해도 대부분의 관리 비용은 균등할 것이나 이 중에서 수선비 항목은 사실은 예측하기가 어렵다입니다. 그래서 정산제를 부과하는 아파트에서도
수선 유지비, 수선비는 예산에 따르겠다. 이런 판단을 하서 업무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수선비와 관련해서 예산제를 부과하면 이 말은 뭐냐? 수선지와 관련해서 예산제를 부과하겠다면 우리는 매달 정액의 일정액의 수선비를 부과하고 실제로 수선공사가 발생했을 때 모아는 이 돈을 쓰는 겁니다. 그랬을 때의 회계 처리는 자 매달 결산정리로 수선비를 부과하고 그러면 관리비용 계정은 수선비 이거는 보겠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의 회계기간의 기초로부터 1개월 이전에 예산안을 짤 때, 예산서를 짤 때 수선비의 평균적인 1년 동안의 수선비를 예상해보니 600만 원 정도라고 가정했다면 나누기 12를 그죠? 매달 50만 원의 수선비를 부과하고 이거는 지금 하는 돈이 아니잖아요. 수선에 대비해서 모으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 계정 과목은 수선 충당금 계정이 되는 거죠. 수선 충당금 계정으로 그죠? 모으고 그리고 실제로 수선 공사가 발생하면 자 돈은 나갔을 때 이 수선비 계정을 없애서 수선비 계정 관리비용과 관련 없는 수선비를 모아놓은 수선 충당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수선비의 예산제 부과입니다. 수선비를 예산제 부과하는 거죠. 근데 자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산이라는 것은 한 달 해당하는 다음 회계기간 동안 1년 동안의 다음 회계기간 1년 동안의 예산이고 아파트는 예산액을 12달로 나누어서 매달 부과하는 구조입니다. 근데요, 원칙적으로 예산은 회계기간의 예산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수선비를 매달 50만원씩 부과하고, 그죠? 실제로 수선공사가 발생했을 때 수선 중당금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실제로 예산액보다 발생액이 많게 되는 경우에 우리는 추경을 받아서 수선 중단금을 더 부과하는 겁니다. 부과하는 건데 남으면 어떻게 될까요? 남으면 그죠? 자, 기본적으로 예산은 회계기간 단위별 예산입니다. 만약에 보겠습니다. 우리가 매달 50만 원의 수선비를 부과하고 그죠? 수선공사를 하는데 자, 남을 것 같으면 그죠? 우리가 다음 게 예산은 단기의 10월에서 11월 10월 정도이면 다음 게 예산을 짜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 게 예산을 짤 때 단기간의 그죠? 발생액을 정리해 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만약에 자, 수선 중단금이 2월은 할 수 없다. 그러면 남을 것 같으면 그죠? 남을 것 같으면 우리는 그 즉시 부과를 중단해야 됩니다. 부과를 중단. 그죠? 자, 예산이란 것은 회계기간별 예산이죠. 다 함께 이월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회계기간 중에 가만히 보니까 올해는 수선 중단금이나 예산이 남을 것 같다고 생각하면 그때 부과를 중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죠? 12월에 왔을 때 회계기간 기말에 12월에 왔을 때 잔액이 남아 있으면 우리는 수선 중단금의 잔액을 그죠? 없애주는 붕괴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상대 계정은 수선비가 될 것이고 수선비가 될 것이고 이 수선비가 될 것이고 따라서 수선 중단금 계정은 차기로 이월할 수 없는 계정입니다. 단기에 예산을 잡고 단기에 부과했으면 단기에 정리해야 되는 계정이다. 자, 우리가 10월이나 11월쯤에 봤을 때 수선 중단금이 남을 것 같으면 부과를 중단하고, 그죠? 말하자면 부과를 중단하고, 그래도 12월 31일 잔액이 남아있다면 그 금액은 0으로 만들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12월의 부과에서는 수선 유지비 항목 안에 수선비가 마이너스로 계산되어 부과되는 것이겠지요. 자, 수선
예산에 따라서 예산제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 경우에 예산은 다음 기로 이혼할 수 없습니다. 마참 이어지는 공사가 아니라면 이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칙적인 접근은 세기기간 기말에는 12월 30, 12월의 부과에서는 만약에 남아있는 수선 중단금이 있다면 그죠? 없애는 0으로 만드는 회계 처리를 해서 수선비의 마이너스 부과를 해야 되는 것이 공동주택입니다.